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알쓸피식 이하은입니다. 오늘은 트러블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피부과 진료를 보면서 여드름 민감성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진료 시간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피부에 바르는 습관 등을 여쭤보고 교정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여드름 치료와 병행했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선 얼굴에 바르는 가지수는 최소화하고 보습 위주로 신경을 써주도록 합니다. 피부에 이것저것 많이 바르게 되면 과영양, 과보습이 되면서 트러블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시고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피부에 에센스나 앰플 등의 사용을 잠시 중단하시고 1일 1팩 등의 마스크팩 사용은 중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은 피부에 뭘 안 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관리입니다. 그렇다고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르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 버려서 외부 알레르기 항원이나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트러블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피부에 발랐을 때 문제가 없었던 가볍게 발리는 제형의 크림 한 가지를 얇게 여러 겹 레이어링하듯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여드름 전용 제품은 알코올 성분이 과하게 들어있어 피부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티트리 제품은 우리 스퍼 제품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살균, 항균 등의 작용으로 여드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피부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 피부가 민감하신 경우에는 사용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성분 중에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는 코메도제닉 성분들은 피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라놀린, 해초 추출물, 코코넛 오일, 밍크 오일,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올레스 3, 라우레스 4 등과 같은 성분들이며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성분들은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밤 타입이나 오일 타입의 제품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화장품을 바꾸고 난 뒤 여드름이 생겼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더라도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메도제닉한 성분을 피하기 위해서 화해 등의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성분은 진정 항염 작용이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로에베라, 라줄렌, 나이아시나마이드, 감초 추출물, 병풀 추출물, 알란토인 등이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성분 확인은 기본으로 하시고 피부에 발랐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제품을 선택하여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세안 시 자극 없게 꼼꼼하게 세안해 줍니다. 피부 세포가 생성되고 각질이 되어 자연스럽게 탈락되는 과정이 피부 재생 주기인 28일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각질을 제거하고 스크럽을 하는 등의 행동은 인위적으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일시적으로 매끈해 보이고 피부 결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피부는 안에서 점점 더 민감해지고 각질을 더 많이 형성하게 됩니다. 세안을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피부의 노폐물과 죽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벗겨내는 것은 충분합니다. 메이크업을 하신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 등으로 1차 세안을 해주시는데 이 경우 클렌징 티슈 등을 이용해서 자극을 주는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세안 시에는 약산성 저자극 세안제를 이용하여서 손에서 거품을 많이 내셔서 피부에 자극 없게끔 꼼꼼하게 세안하시고 미온수를 이용하여 피부 노폐물들을 다 녹여내도록 합니다. 또 요즘 진동 클렌저나 모공솔 브러쉬 등을 세안하실 때 이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론상으로는 좋은 세안법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미세한 피부 자극이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고 화장실에 장기간 그런 제품들을 놔두셨을 때 세균 오염이 돼서 2차적으로 우리 피부에 모낭염이나 화농성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여드름 악화되신 분들의 경우 이런 진통 클렌저를 사용하고 나서 생긴 경우가 많아서 이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세안법을 조금 조심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식습관이 여드름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호전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서구화된 식생활은 피지샘 증식을 활성화시키고 피지샘 자체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여드름균을 증식시키고 모낭의 염증을 유발하여 여드름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설탕, 빵, 단 음식들이 여드름을 악화시킵니다. 우유나 유제품 섭취가 많은 경우에도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우유 안에 들어있는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전구체들이 피지샘 증식을 활성화시켜 좁쌀 여드름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피부과에 내원한 환자분 중에 몇 년간의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여드름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던 중 식습관 개선을 설명드리게 되었고 그중 우유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유 섭취량을 줄인 결과 좁쌀 여드름 올라오는 빈도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 치료에도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되어 현재는 여드름이 거의 개선되신 상태로 유지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음식을 완전하게 제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0번 드실 걸 2번이나 3번 정도로 줄이는 것만으로 여드름 올라오는 빈도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간격, 폭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데 실제 한 연구에 의하면 해산물을 많이 먹는 청소년군에서 여드름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샐러드나 야채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당지수가 낮고 포화지방이 낮은 음식들이 여드름에 도움이 됩니다. 또 구석기 시대 다이어트라고 하여 우유와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고 탄수화물 섭취량이 적은 식단이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식단입니다. 그리고 강황도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 카레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트러블 피부 케어의 3가지 핵심 포인트는 피부에 문제없는 기초 제품 최소화해서 바르기, 자극 없게 꼼꼼히 세안하기, 식습관 개선하기. 이 3가지 실천하셔서 트러블 안 생기는 예쁜 피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피부과 전문의 알쓸피식 이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